부하직원에게 어떤 말투를 씁니까? 반말입니까? 존댓말입니까? 이 단 하나의 선택이 당신의 본성 전부를 드러냅니다. 사람들은 말투를 습관으로 여깁니다. 그저 오래 써온 방식, 편한 표현, 고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평생 한 가지를 믿었습니다. 한 사람이 누구에게 어떤 순간에 어떤 언어를 쓰느냐,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의 내면을 가장 먼저 드러낸다고. 특히 아랫사람에게 존댓말을 쓴다는 것, 그 단순한 행동 속에 그 사람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예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리더십의 깊이를 말하는 겁니다. 제가 회사를 이끌던 시절 수많은 직원을 만났습니다. 뛰어난 학벌, 화려한 경력. 하지만 그들이 회의실을 나서는 순간 복도에서 후배 직원에게 던지는 말 한마디, 거기서 전부가 드러났습니다. 어떤 이는 문을 나서자마자 목소리 톤이 바뀌었습니다. 야, 이거 왜 이래. 회의실 안에선 정중했던 그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어떤 이는 달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 다시 검토 부탁드립니다. 문 안이든 밖이든 그 사람은 그대로였습니다. 둘 중 누가 진짜 강한 사람일까요? 저는 후자였습니다. 일관성. 그게 힘입니다. 사람들은 권위를 말투로 세운다고 착각합니다. 큰 소리, 낮은 말투, 강한 어조, 그래야 조직이 움직인다고 믿습니다. 틀렸습니다. 말투로 세운 권위는 공포일 뿐입니다. 공포는 복종을 만들지만 헌신을 만들지 못합니다. 복종하는 조직은 시키는 일만 합니다. 헌신하는 조직은 시키지 않은 일까지 합니다. 당신은 어떤 조직을 원합니까? 제가 본 최고의 리더들은 조용했습니다.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말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따랐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의 말투 속에는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그 확신이 사람을 움직입니다. 존댓말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함의 증거입니다. 약한 사람은 말투로 위계를 만듭니다. 강한 사람은 말투 없이도 존중받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옆에 후배에게 당신은 어떤 말을 건넸습니까? 야 였습니까? 시 였습니까? 그 하나가 당신의 10년을 말합니다. 저는 회장이었지만 기사님께 존댓말을 썼습니다. 청소하시는 분께 존댓말을 썼습니다. 신입사원에게 존댓말을 썼습니다. 누군가는 물었습니다. 회장님, 왜 그렇게까지 하십니까? 제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말투는 상대를 위한 배려가 아닙니다. 나를 위한 기준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그 질문에 대한 매일의 대답입니다. 아랫사람에게 반말을 쓰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 허락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저 사람은 아래니까. 그 허락이 쌓입니다. 결국 당신은 무너집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언젠가 선을 넘습니다. 존댓말을 쓰는 순간 당신은 스스로에게 선언합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품격을 지킨다. 그 선언이 쌓입니다. 결국 당신은 강해집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사람의 본성은 언제 드러날까요? 많은 이들이 착각합니다. 어려울 때, 약할 때 본성이 나온다고. 아닙니다. 진짜 본성은 힘을 가졌을 때 드러납니다. 고난이 생길 때, 선택권이 생길 때, 거부할 수 있는 힘이 생길 때, 그때 사람의 진짜 얼굴이 보입니다. 저는 삼성을 40년 가까이 이끌었습니다.
그 세월 동안 수천 명의 인재를 봤습니다. 승진하는 순간마다 저는 그들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대리에서 과장이 될 때, 과장에서 차장이 될 때, 차장에서 부장이 될 때, 계단을 오를 때마다 말투가 달라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으시면 부탁드립니다. 그러다 직급이 오르면서 점점 바뀌었습니다. 이거 왜 이래? 빨리 해. 다시 해와.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권한이 생기자 꾸밀 필요가 사라진 겁니다. 아래 사람에게는 더 이상 잘 보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위 사람에게만 잘 보이면 됐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유형입니다. 상황적 존중형, 필요에 따라 말투를 바꾸는 사람. 이들의 존댓말은 도구입니다. 진심이 아닙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신입사원 때도 존댓말, 임원이 돼도 존댓말, 회장 앞에서도 말단 앞에서도 같았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유형입니다. 원칙적 존중형, 상대가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움직이는 사람. 어느 날 한 임원이 제게 물었습니다. 회장님은 왜 청소하시는 분께도 존댓말을 쓰십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안 쓰십니까? 그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습관이라서요. 습관. 바로 그 단어가 문제였습니다. 말투는 습관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매 순간 당신은 선택합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나는 어떤 사람일 것인가? 그 선택이 쌓여서 당신이 됩니다. 아랫사람에게 존댓말을 쓰는 리더의 팀은 평균적으로 이직률이 30% 낮았습니다. 프로젝트 성공률은 20% 높았습니다. 혁신 제안은 2배 많았습니다. 왜일까요? 존댓말은 심리적 안정감을 만듭니다. 이 사람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그 확신이 사람을 열게 합니다. 열린 사람은 말합니다. 닫힌 사람은 숨깁니다. 당신의 팀은 지금 열려 있습니까? 아니면 닫혀 있습니까? 돌이켜보면 제가 가장 큰 실수를 한 순간이 있습니다. 90년대 중반이었습니다. 신경영 선언을 준비하던 시기, 저는 조급했습니다. 변화가 느렸습니다. 임원들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회의 중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회의실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무도 제게 나쁜 소식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보고가 긍정적으로 바뀌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달랐습니다. 문제가 쌓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몰랐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만든 공포 때문이었습니다. 한 번의 폭발이 수십 개의 진실을 막았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강한 리더는 소리 지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강한 리더는 진실을 들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안전함 속에서만 나옵니다. 존댓말은 그 안전함의 시작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 검토 부탁드립니다. 대리님, 의견 주시겠습니까? 주임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작은 단어들이 쌓입니다. 쌓여서 문화가 됩니다. 반대로 반말은 무엇을 쌓을까요? 야, 이거 해. 빨리 안 해? 왜 이렇게 했어? 이것도 쌓입니다. 쌓여서 공포가 됩니다. 공포는 조직을 죽입니다. 천천히, 확실하게. 제가 만난 최악의 리더들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무섭다는 걸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내가 한마디 하면 다들 벌벌 떤다. 그들은 착각했습니다. 떨림을 존경으로. 하지만 떨림은 떨림일 뿐입니다. 존경이 아닙니다. 진짜 강한 리더 앞에 선 사람들이 떨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합니다. 편안하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랫사람에게 반발을 쓰는 사람, 그는 사실 불안합니다. 자신의 권위가 말투 없이는 설 수 없다고 믿습니다. 반말은 불안의 증거입니다. 반대로 존댓말을 쓰는 사람, 그는 확신합니다. 자신의 권위는 말투가 아니라 실력에서 나온다고. 존댓말은 확신의 증거입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셋으로 나뉩니다. 첫째, 위에만 존댓말을 쓰는 사람, 기회주의자입니다. 둘째, 아무에게도 존댓말을 안 쓰는 사람, 무례한 사람입니다. 셋째, 모두에게 존댓말을 쓰는 사람,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디에 속합니까? 존댓말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답합니다. 상대를 높이는 것, 예의를 지키는 것, 배려를 표현하는 것.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존댓말의 진짜 본질은 따로 있습니다. 자기관리입니다. 제가 평생 존댓말을 쓴 이유는 상대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상하게 들립니까? 설명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준이 필요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중심, 무너지지 않을 원칙. 저에게 그 기준 중 하나가 말투였습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말을 낮추지 않는다. 나는 누구에게도 함부로 대하지 않는다. 이것이 제 기준이었습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기준이 없는 사람은 상황에 따라 흔들립니다. 당신에게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많은 이들이 착각합니다. 존댓말을 쓰면은 약해 보인다고, 존댓말을 쓰면은 무시당한다고. 틀렸습니다. 약한 사람은 말투로 강해 보이려 합니다. 강한 사람은 말투 없이도 강합니다. 제가 아는 한 임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고함을 쳤습니다. 이게 뭐야? 다시 해. 도대체 머리에 뭐가 들었어? 팀원들은 그를 무서워했습니다. 하지만 존경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날 그가 실수를 했습니다. 큰 프로젝트에서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순식간에 팀이 무너졌습니다. 아무도 그를 감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등을 돌렸습니다. 그동안 그가 쌓은 건 권위가 아니라 공포였기 때문입니다. 공포는 위기 때 사라집니다. 반대로 다른 임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조용했습니다. 검토 부탁드립니다. 의견 주시겠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 역시 실수를 했습니다. 같은 시기에 비슷한 규모로, 하지만 결과는 달랐습니다. 팀 전체가 움직였습니다. 밤을 새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왜 그랬을까요? 그가 쌓은 건 공포가 아니라 신뢰였기 때문입니다. 신뢰는 위기 때 빛납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존댓말은 단기적 복종을 만들지 않지만 장기적 헌신을 만듭니다. 당신은 무엇을 원합니까? 복종입니까? 헌신입니까? 복종은 시킨 일만 합니다. 헌신은 시키지 않은 일까지 합니다. 복종은 시간으로 일합니다. 헌신은 결과로 일합니다. 복종은 당신이 보는 앞에서만 움직입니다. 헌신은 당신이 없을 때도 움직입니다. 어떤 팀을 만들고 싶습니까? 많은 리더들이 실수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존댓말을 쓰면 팀이 나를 만만하게 볼 거야. 가끔은 소리를 질러야 정신을 차리지. 친절하면 일을 안 해. 이것이 첫 번째 오해입니다.
친절함과 약함을 혼동하는 것. 친절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강함입니다. 약한 사람은 친절할 여유가 없습니다. 강한 사람만이 친절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오해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말투를 바꾸는 게 유연함이다. 아닙니다. 그건 유연함이 아니라 일관성의 부재입니다. 일관성 없는 리더는 신뢰받지 못합니다. 오늘 친절했다가 내일 차갑고, 아침엔 존댓말 쓰다가 오후엔 반말 쓰고, 그런 사람 옆에서는 아무도 편안하지 못합니다. 언제 돌변할지 모르니까. 편안하지 못한 팀은 창의적이지 못합니다. 창의적이지 못한 팀은 혁신하지 못합니다. 결국 무너집니다. 세 번째 오해. 존댓말은 격식이고 반말은 친근함이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착각입니다. 친근함은 말투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존댓말을 써도 얼마든지 친근할 수 있습니다. 과장님, 오늘 커피 한잔 하실래요? 대리님, 요즘 어떠세요? 반대로 반말을 써도 차갑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야, 커피나 마셔. 너 요즘 어때? 차이가 보입니까? 친근함의 본질은 관심입니다. 말투가 아닙니다. 저는 신입사원과 점심을 먹으면서도 존댓말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편안해했습니다. 제가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들의 이름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들을 사람으로 대했기 때문입니다. 말투는 도구일 뿐입니다. 진심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있다면 존댓말은 그 진심을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제 인생을 바꾼 깨달음은 늦게 도착했습니다. 50대 중반이었습니다. 한 청소 미화원 분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인사했습니다. 수고하십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제가 이 일을 자랑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제가 깨달았습니다. 존댓말은 상대를 높이는 게 아니라 상대를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걸, 그리고 그 인정이 돌아옵니다. 배가 되어. 당신이 아랫사람에게 존댓말을 쓰는 순간 당신은 선언합니다. 나는 힘으로 사람을 누르지 않는다. 나는 지위로 사람을 깔보지 않는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내 품격을 지킨다. 이것이 자기 관리입니다. 존댓말은 상대를 위한 배려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진짜 수혜자는 당신입니다. 당신의 기준이 세워집니다. 당신의 품격이 올라갑니다. 당신의 리더십이 완성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쌓여서 당신이 됩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어떻게 시작할까요? 많은 리더들이 이 지점에서 멈춥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실천이 어렵다고, 이미 습관이 됐다고, 지금 와서 바꾸면 어색하다고. 맞습니다. 어색할 겁니다. 하지만 어색함은 변화의 증거입니다. 편안함 속에선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는 기준을 세웁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스스로에게 선언하십시오. 오늘 나는 누구에게도 말을 낮추지 않는다. 단순합니다. 하지만 강력합니다. 기준이 없으면 상황에 휩쓸립니다. 기준이 있으면 상황을 이깁니다. 저는 내일 아침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오늘도 내 품격을 지킨다. 그 다짐이 하루를 바꿨습니다. 두 번째로는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실패합니다. 대신 하나씩 바꾸십시오. 오늘은
야 대신 씨를 붙입니다. 내일은 씨 대신 님을 붙입니다. 모레는 해 대신 부탁드립니다를 씁니다. 한 번에 하나씩 천천히 확실하게. 제가 아는 한 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는 15년간 팀원들에게 반말을 썼습니다. 어느 날 결심했습니다. 바꾸겠다고. 첫날은 어색했습니다. 김 대리님, 이거 부탁드립니다. 말이 꼬였습니다. 팀원들도 어리둥절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금 나아졌습니다. 김 대리님, 이 부분 검토 부탁드립니다. 문장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존댓말이 몸에 배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팀 분위기가 달라진 겁니다. 회의 때 의견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프로젝트 진행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왜일까요? 팀원들이 편안해졌기 때문입니다. 부장님이 변하셨다. 그 신호가 전체를 바꿨습니다. 세 번째로는 일관성을 지킵니다. 화가 나도 존댓말입니다. 급해도 존댓말입니다. 피곤해도 존댓말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렵습니다. 사람은 감정적일 때 본성이 나옵니다. 화가 나면 소리를 지릅니다. 급하면 말을 놓습니다. 피곤하면은 짜증을 냅니다. 하지만 진짜 강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럴 때도 기준을 지킵니다. 제게도 위기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90년대 말 외환 위기 때였습니다. 회사가 무너질 위기였습니다. 매일이 전쟁터였습니다. 어느 날 밤 임원 회의 중이었습니다. 보고가 계속 엇갈렸습니다.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도대체 뭘 하는 겁니까? 하지만 참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원분들 정확한 현황 파악이 먼저입니다. 각자 맡은 부문 재점검 부탁드립니다.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무게가 실렸습니다. 그날 밤 임원들은 밤을 샜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다음날 아침 완벽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감사를 표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실행하겠습니다. 위기를 넘겼습니다. 만약 제가 그날 소리를 질렀다면 결과는 달랐을 겁니다. 공포로 움직인 팀은 형식만 채웁니다. 신뢰로 움직인 팀은 본질을 채웁니다. 당신은 어떤 팀을 만들고 있습니까? 네 번째로는 효과를 관찰합니다. 변화는 즉각적이지 않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나타납니다. 리더가 존댓말을 쓰기 시작하면 팀에 두 가지 변화가 옵니다. 우선 심리적 안정감이 높아집니다. 팀원들이 의견을 냅니다. 실수를 숨기지 않습니다. 문제를 먼저 보고합니다. 왜냐하면 말해도 괜찮다는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성과가 높은 팀의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심리적 안정감. 그리고 그 안정감은 리더의 언어에서 시작됐습니다. 그 다음은 책임감이 전이됩니다. 존댓말을 쓰는 리더 밑에서는 팀원들도 서로에게 존댓말을 씁니다. 김 대리님, 이 부분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 주임님 의견 주시겠습니까? 팀 전체가 서로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존중하는 팀은 책임감이 높습니다. 책임감 높은 팀은 알아서 움직입니다. 시키지 않아도, 감시하지 않아도 이것이 진짜 성과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초였습니다. 한 사업부가 계속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3년 연속이었습니다. 사업부장을 교체했습니다.
새 부장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화를 내는 걸 본 적이 없었습니다. 취임 첫날 그가 전 직원을 모았습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처음 석 달은 조용했습니다. 겉보기엔 아무것도 안 변했습니다. 하지만 내부는 달랐습니다. 회의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의견이 많아졌습니다. 토론이 활발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숫자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년 뒤 그 사업부는 전사 1등을 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제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한 겁니까? 그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존중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존댓말은 약함이 아니라 전략이라는 것을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출근해서 팀원들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부터 제가 말투를 바꾸려고 합니다.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함께 좋은 팀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솔직하게 선언하십시오. 변화는 숨기는 게 아닙니다. 함께 만드는 겁니다. 처음엔 어색합니다. 한 달은 불편합니다. 석 달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6개월 뒤 당신의 팀이 달라져 있을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며 물었습니다. 당신은 부하 직원에게 어떤 말투를 쓰느냐고.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내일부터 어떤 말투를 쓰시겠습니까? 말투는 작습니다. 한 문장, 몇 글자, 순간의 선택. 하지만 그 작은 것들이 쌓입니다. 하루하루 사람마다 상황마다 쌓여서 습관이 됩니다. 습관이 쌓여서 성격이 됩니다. 성격이 쌓여서 운명이 됩니다. 당신의 말투가 당신의 운명을 만듭니다. 과장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평생 만난 수천 명의 리더들, 그들의 성공과 실패를 지켜봤습니다. 성공한 이들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실패한 이들의 공통점도 있었습니다. 말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말은 생각을 반영합니다. 생각은 행동을 만듭니다. 행동은 결과를 낳습니다. 아랫 사람에게 반말을 쓰는 사람, 그의 생각 속엔 위계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아래니까 괜찮아.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옵니다. 무시경시, 함부로 대함, 결국 팀이 무너집니다. 반대로 존댓말을 쓰는 사람, 그의 생각 속엔 존중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나와 같은 사람이다. 그 생각이 행동으로 나옵니다. 경청, 배려, 함께 성장함, 결국 팀이 강해집니다. 당신은 어떤 팀을 만들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당신의 말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10년 전 당신이 건넨 한마디, 수고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그 말을 기억합니다. 10년 전 당신이 던진 한마디, 이게 뭐야? 그 사람도 아직 그 말을 기억합니다. 어떤 기억을 남기고 싶습니까? 제 아버지 이병철 회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얻는 자가 천하를 얻는다. 저는 그 말을 평생 되새겼습니다. 그리고 하나를 더 배웠습니다. 사람을 얻는 첫걸음은 존중입니다. 존중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존댓말 한마디입니다. 이름 불러주기입니다. 눈 맞추고 이야기 듣기입니다. 이 작은 것들이 사람을 얻습니다. 저는 회장으로 40년을 살았습니다. 수만 명의 직원을 만났습니다. 그중 몇몇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은퇴한 뒤에도 회장님 감사합니다. 회장님 덕분에 제가 성장했습니다. 회장님을 본받아 저도 제 팀을 존중합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느꼈습니다. 제가 남긴 건 매출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남긴 건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남긴 건 사람이었습니다. 존중받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 그들이 다시 누군가를 존중하는 사람들, 이것이 진짜 유산입니다. 당신은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습니까? 많은 리더들이 착각합니다. 유산은 크고 거창해야 한다고. 아닙니다. 유산은 작고 일상적입니다. 매일매일 쌓이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후배에게 건넨 한마디, 그것이 당신의 유산입니다. 수고했어일까요? 수고하셨습니다일까요? 그 차이가 10년 뒤를 만듭니다. 제가 가장 후회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였습니다. 한 신입사원이 실수를 했습니다. 큰 실수였습니다. 저는 화를 냈습니다. 자네 뭐 하는 건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직원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날 이후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10년 뒤 우연히 그를 만났습니다. 그는 성공한 사업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과했습니다. 그때 미안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오히려 배웠습니다. 저는 제 직원들에게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 실수가 누군가의 교훈이 됐다는 것을 하지만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존댓말로 말했다면, 만약 그때 제가 차분히 설명했다면 그는 회사를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함께 더 큰 걸 이뤘을 겁니다. 후회는 늦습니다. 하지만 교훈은 영원합니다. 지금이 시작입니다. 오늘부터 바꾸십시오. 내일 아침 출근해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부탁드립니다. 그 한마디면은 충분합니다. 어색할 겁니다. 불편할 겁니다.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첫 주가 지나면은 조금 편해집니다. 첫 달이 지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첫 해가 지나면 당신이 바뀝니다. 말투가 바뀌면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은 결과가 바뀝니다. 결과가 바뀌면은 인생이 바뀝니다. 당신의 인생을 바꾸는 건 거창한 결심이 아닙니다. 작은 말 한마디입니다. 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작은 단어들이 당신을 만듭니다. 기억하십시오. 권위는 지위가 만드는 것이지만 존중은 인격이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위보다 인격을 따릅니다. 평생을 따릅니다. 마음으로 따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닙니까? 지위로 억누르는 게 아니라 인격으로 이끄는 것. 그 길의 시작이 존댓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나면 가장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당신 옆에 누군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내십시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거창한 선언도 필요 없습니다. 긴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줄, 진심을 담은 한 줄, 그 한 줄이 시작입니다. 시작이 있으면 길이 열립니다. 길이 열리면은 목적지에 닿습니다. 당신의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강한 리더입니까? 존경받는 리더입니까? 사람을 키우는 리더입니까? 그 모든 것의 시작은 같습니다. 존댓말 한마디입니다. 말투는 작지만 품격은 큽니다. 품격은 보이지 않지만 영향은 큽니다. 영향은 당장 안 보이지만 유산은 영원합니다. 당신이 남길 유산은 무엇입니까?
제 유산은 정해졌습니다. 사람을 존중한 시간들, 그 시간 속에서 함께 성장한 사람들, 당신의 유산을 지금 만드십시오. 오늘부터, 이 순간부터 아랫사람에게 존댓말을 쓰는 사람의 숨겨진 본성,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사람을 통해 성장하는 길을 아는 사람, 그 길을 함께 걷겠습니다.